네, 반갑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쉬어가도 돌파는 유지. 자, 일단은 시장이 약간 쉬어간 듯한 느낌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골든크로스 만들어냈고요. 또 상승 기조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오전 동안 좀 흔들리는 것들이야 오후에 또 다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또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약간 흔들렸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들 좀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이런 수량 싸움 그 부분들이 이제 가장 볼만한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막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기관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이너스 국면이 유지되고 있고요. 또 기관들은 대형주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대형주를 팔아먹은 것만큼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기관들이 계속 팔아먹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 대형주가 싫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기를 대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지금 기관하고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대신에 시장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크게 올라간 종목, 내려간 종목 있긴 있습니다만 걔네들 전부 다 개별주 쪽에 중소형주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큰 기둥이 되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크지 않다라는 것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2485포인트입니다. 뭐 크게 밀리지 않았죠. 그리고 양봉 형태의 모습이고요. 아침의 시점이 이제 저점 지지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잘 보시면 지금 골든크로스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0일 이평선이 2450포인트 위쪽까지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옆으로 좀 서게 될 확률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면 2500에서 2450 정도까지의 가두리 형태, 즉 이번에 만기일에서도 시장을 상방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수급 동향에서 봐서는 일단 상방으로 봐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되긴 하는데 옆으로 누워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은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 그런 형태로 옆으로 누워주면서 21선을 기다려준다라면 이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가 우리에게는 우호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면은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횡보하게 되면 지지선이 끌려 당겨지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냥 상승해버리면 올라가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뭘 해도 괜찮아, 뭘 해도 좋아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특별히 가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 국면에서는요, 일단 장중 저점이 형성이 됐어요. 2480포인트 정도 형성이 됐는데 뚫고 넘어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일 것 같은데 기관들의 매도가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외국인 매수가 늘어난다거나 하게 되면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를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막 확장한다거나 그렇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매수를 좀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시는 전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도 보시면 코스닥 쪽은 변동폭이 조금 더 커요. 네, 대신에 얘는 일찌감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죠. 돌파 국면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좋아요. 골든크로스 나온 이후에 상승 추세 조금 이어가고요. 21선이 따라붙는 형태, 그래서 이평선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는 그런 형태로 모아지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는가? 자, 지금 수급은 나쁘진 않습니다. 연기금도 살짝 줄여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 그래도 매도 쪽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고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외국인 매수가 조금만 더 늘어나게 된다면 뭐 1,500억, 2,000억까지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 많이 달라질 거예요. 또 이렇게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얘네들이 매도를 계속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팔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대응이 좀 다르게 나타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요, 일단은
연기금 쪽 순매수가 들어온다거나 외국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더 해주게 된다면 오후에는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수급 말고요, 매매 동향을 들어가게 되시면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 쪽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먼저 좀 볼게요.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반등이 아직 제대로 나가지 못한 상황이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지라인 때이고, 또 중요한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지지라인 때까지는 살짝 밀려주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닌데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네이버가 약간 변수를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근데 단기 반등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뭐 주가가 좀 내린다 해서 다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지금은 이제 공매도 환매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든지 아니면 추세가 다시 하락한다든지 이런 식의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판단은 좀 드네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셀트리온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일단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는 뭐 기아차랑 둘 다 이제 지금 보합권이라서 자동차주들은 일단 조금 네 이제 보합 수준 강보합 정도로 봐야 되겠죠. 요 정도 유지하면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아마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후에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확 압도한다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매도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나게 될 확률도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하고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셀트리온이 올라가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조금 반등 나와 있네요. 최근에 펄어비스 움직임들이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야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네 인정해줘야죠. 그래서 좀 올라가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넌 다시 내려가라 이렇게 되는 것 같죠.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지금 시총 3위까지 올라갔네요. HLB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가면서 시총 3위로 올라가 있어요. LNF가 시총 3위,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원래 시총 3위였죠. 이게 지금 2등으로 내려온 거군요. 에코프로비엠이 2등으로 내려왔네요. 시총 2위로 내려갔고요. 셀트리온 쪽이 1등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새인데 글쎄요 뭐 이제 뭐 말 더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각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네,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쪽 움직임들은, 뭐 특별한 또 종목들 타겟팅 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시장 상승률 쪽으로 한번 넘어가면은, 전체적인 동향에서는 이노시스나 한창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시총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개별주들, 중소형 개별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에브리봇, 네, 에브리봇 아침부터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버킷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부분 네, 시총 크지 않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락률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 데이터가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와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네 죽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HNB 디자인이네요. 네, 이름 이렇게 돼 있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낙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작아요. 시총 작고요.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지 않아요. 지금 3% 이상 하락한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3% 네 하락해가지고요. 141등이네요. 네, 3% 이상 하락한 종목이 네 141개. 그 다음에 거래소 뭐 이렇게 상승률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올라간 종목은요. 3% 이상 상승한 종목고 이것도 많지가 않겠죠? 네. 왜냐면 오늘 시장 지금 마이너스 국면이니까요. 139개. OCI가 3% 올라와서 139개네요. 오늘 뭐 태양광 쪽 올라간다고 또 이렇게 흥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풍력 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300개가 채 안 되죠. 그러면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특별하게 뭐 부담될 만한 내용이 없다. 그죠? 네, 그 정도 변동은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 줄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오후에 수급이 바뀐다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관놈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하나솔루션 이런 거 사고 있어요. 기관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가 많이 갖지 마세요. CS윈드도 올라가고 있지만 네, 아무튼 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요, 그 과거에 제가 매도 의견 드렸었던 위치보다도 아직도 한 3, 40%씩 내려가 있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온다 해가지고 여기서 흥분하시거나 또 그러시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이게 미국의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준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다지 네,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 의견은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예전부터 네, 예전에 매도 의견 드린 이후에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냥 네, 별 볼 일 없다. 네,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든 뭐 이렇게 전기차나 뭐 풍력 이런 쪽 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매수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글쎄요. 네, 손실난 거 하고 있는 네, 그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매수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기관 쪽 움직임이었다는 것은 더 믿을 만한 게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나타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신도 아마 팔아먹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관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이놈들이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에 이런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외국인이 얼만큼 받아주냐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하이닉스는 매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매도가 양쪽으로 나오니까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요. 네, 삼성전자는 따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 매수가 좀 있네요. 매수 조금 있는데 살짝 네,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이런 대형주 쪽에 대한 외국인 기관 매도가 같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조금 더 눌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매수가 있네요. 현대차 매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네이버,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매도가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등등등 매도가 있습니다. LNF는 또 매수하는 모습인데 아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후가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상황이 좋아지게 되거나 뭐 나빠지게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 수급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네, 매매 동향까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직은 공격적으로 들어갈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후까지 시장이 옆으로 누워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구매를 더 확장시켜 준다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기관에다가 더하기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유지해서 간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수는 그냥 현재 수준을 그냥 유지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뭐 이제 오늘 저점이니 아니니 뭐 이런 것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구간대가 이제 상승을 하려면 뭔가 눈에 띄는 그런 매수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 시장이라든지 또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분위기들이 좋게 형성될 수 있더라면 그런 거 됐고 이제 상방으로 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아직은 일단은 확정된 거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전에는 관망세 유지하시고요. 오후에는 일단 수급의 동향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